오늘도 난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비좁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회사 업무의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길 집에서의 생활. 인생이란 공간 속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활 환경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어느 날 난 미래에서 온 나를 만났다. 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설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미래에서 온 나와 마주하고 계신 겁니다. 카페나 가정, 자신이 편하게 생각하는 공간에서요. 이제 상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떠올려지시나요? 미래에서 왔으니 당연히 지금보다는 나이가 많겠죠. 보기에 어때 보이시나요? 멋있게 늙었나요? 아닌 구부정하게 굽은 등,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 대면하고 싶지 않으신 미래인가요? 아무튼 지금 상상하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상상하는 미래 나의 모습이 우울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인다면 상상 속 이미지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지리라 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좋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미래의 나와 마주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나, 그가 어떻게 사는지 난 알 수 없다. 오늘 하루, 그 하루가 모이면 나의 미래가 될 것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 이곳까지 과거의 나를 보러 온 미래의 나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 왔을까? 고마워. 내 덕에 난 미래에서 잘 살고 있어. 너의 노력과 헌신, 미래의 나를 위해 애써준 덕에 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지금과 같이만 살아줘. 아니, 안 돼. 지금같이 살아서 내 미래는 없어. 난 많은 어려움과 갈등, 힘든 상황을 나날이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무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아이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잦은 다툼, 서로의 탓으로 인한 아내와의 갈등의 불화, 갈 곳 없이 의미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의 삶, 과거의 나를 후회하는 우울한 노년의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미래의 나와 마주한 오늘의 나, 오늘이 어렵고 힘들고 형편없어 보이면 그건 과거의 나를 탓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내가 또다시 형편없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면 미래의 나는 현재, 오늘의 나를 탓하게 될 겁니다. 과거, 오늘, 미래, 그 시간을 사는 건 나입니다. 우린 과거에 살던 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의 나 또한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미래가 궁금해도 미래의 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대면할 수 있는 나는 오늘 현재의 나입니다. 오늘의 나만을 우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 앞에서 문제를 피할지 덮어버릴지 아님 헤쳐나가며 극복을 선택할지는 오늘의 나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 동료, 아이들과의 관계 등 많은 갈등 앞에서 관계를 풀어갈 해법의 키를 가진 사람은 나입니다. 열쇠를 가진 자가 나에게 내가 풀면 문은 열립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잠가버리면 갈등은 더욱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꼭꼭 잠궈버린 채 열쇠를 다리 밑 바다에 던져버리고 나면 더욱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자물쇠의 키를 상대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풀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갈등의 순간 자물쇠를 잠시 잠궜더라도 내 마음 너무 깊숙이 열쇠를 숨겨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미래의 내가 열쇠를 찾을 수 있도록 열쇠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 앞에서 오늘의 나의 선택은 미래의 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의 무능 앞에서 우린 또 한 번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위기는 타인에게도 위기일 수 있고 틈새를 잘 들여다보면 위기 안에 기회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사업에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실패의 경험이 저에겐 현재 큰 발판이 되어 있음을 압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음이 실패했기 때문에 제게 찾아온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박상영 작가, 금메달리스트의 메모의 이유, 책 속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결승전에서 지고 있던 한 펜싱 선수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클로즈업된 선수의 입모양에서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연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역전의 사나이. 11대 1에서 15대 14로 마무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위기 극복의 방법은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다리가 아프면 팔 운동을 하고 그것도 할 수 없으면 펜싱 동영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책 속의 주인공은 누구나에게나 주어진 같은 하루의 시간이지만 확연히 다르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이 꾸준함과 성실함의 싸움입니다. 저 또한 유튜버가 되려고 50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획, 대본, 녹화, 편집,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어렵다고 위기인 건 아닙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건 당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고 일심전심 지속한다면 먼 미래의 나는 분명 오늘의 나를 칭찬해 줄 걸로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다가 멈추어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갈 때까지는 가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저 또한 오늘 미래의 나를 마주했습니다. 오늘 여전히 잘하고 있다란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후회하지 않게 오늘을 살아보려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래의 나와 마주해 보세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위기, 갈등, 어려움의 선택 상황에 놓일 때마다 미래의 나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저희 서랍장수 혹시 한 소절 낭독해드리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절망과 희망. 절망의 암흑 속에 갇혀 있어 단 1%의 희망의 빛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희망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 단 1%만이라도 희망이 주어지고 그 희망을 선택한다면 인생은 희망이다. 우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낙담과 낙심, 실패와 좌절을 동반한 99%의 절망일까? 아님 1%의 희망일까? 절망이 1%이고 희망이 99%라도 1%의 절망만 바라보고 살면 인생은 절망이다.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는 게 인생이라면 퍼센트는 의미가 없다. 나의 선택에 따라 인생의 절망과 희망은 존재할 뿐이다. 미래의 어느 날 오늘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게 오늘 하루를 살자. 네, 오늘도 단풍나무 거부와 함께한 하루 행복 살기였습니다.